자, 주기율의 발견은 맨 먼저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은 당시까지 알려진 33종의 원소를, 자, 지금은 110여 종의 원소가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33종의 원소가 알려졌었단 말이야. 그거를 4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시도한 거야. 이 사람은 최초에 시도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베베라이너. 자, 이 사람은 세상 원소설을 제안을 했어요. 자, 뭐냐면 세상 원소 간에는 물리적 성질의 규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여기서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녹는 점, 끓는 점이라든지 밀도라든지 원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리량이거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세상을 리튬, 나트륨, 칼륨, 칼슘, 스트론튬, 바륨,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3개씩 쌍을 지었어. 근데 더 많은 쌍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 원자량이 7이고 얘가 39야.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 라고 하면은 위에 것 아래 것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값이 가운데 게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뮬렌즈라는 사람이 나와. 자, 얘는 어떻게 원소를 배열했냐면 원소를 질량 순으로 배열하면 8번째마다 성질이 반복된대요. 그 성질이 반복되는 게 옥타브설이라고 불렀어. 자, 1옥타브는 도에서 도까지, 도레미파솔라시도 파름이거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쭉 질량순으로 배열하면 요놈하고 요놈의 성질이 비슷하고 요놈의 성질이 비슷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 당시에 원소들이 점점점 발견이 돼. 발견되다 보니까 이런 사이에서 새로운 원소가 발견이 되면은 옥타브가 마저 틀려. 틀려요. 그렇지, 틀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멘델레프는 원소를 질량 순으로 배열을 하되 성질이 반복되면 세로로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은 있지? 이런 업적이 있어. 자, 현대 주기율의 완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배열을 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가 얘와 비슷하면 그 밑에다 넣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있지, 발견되지 않은 자리는 그냥 이렇게 비워놔. 자, 비워놓고 계속 배열하면은, 자, 요거는 요렇게 세 쌍을 만들 수도 있겠지. 네. 요렇게 세 쌍도 된단 말이야. 위에 것 아래 것 더해서 가운데 거는 나누기 2하면 평균값이 나와. 그러면 요 물음표 자리는 예측이 가능할까? 네.
그렇지.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야. 이 사람이 바로 맨델레프야. 그런데 마지막으로 완결하는 사람들이 항상 나오죠. 모즐리라는 사람이 자 원소를 이제 질량순으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원소를 번호순으로 배열을 해요. 그래서 현대 주기율을 완성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돼. 이해되니? 네.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면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자,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 원자가 전자수 배웠잖아, 우리. 네. 규칙적인 변화 때문이에요. 원자가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0,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변화되란 얘기야. 그래서 주기율표가 완성이 된 거야. 이해됐니? 네. 자, 128페이지에 그래서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거는 그냥 쭉 읽어봐 주면 돼.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주기율의 경향 나오지? 네. 이 주기율의 경향부터가 이제 또 문제에서 아주 잘 다뤄지는 거니까 요거를 잘 알면 돼. 자, 주기율 5가지를 배우면 돼. 선생님이 보내준 거에는 7가지 뒤에 또 할로겐, 나트륨, 뭐 알칼리 금속 있는데 주기율 5가지만 배우면 돼요. 네. 자, 주기율의 첫 번째가 뭐냐면 유효 핵전화야. 자, 유효 핵전화는 원자나 이온 반지름 또는 이온화 에너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이 요소가 유효액전화야. 그러면 유효액전화의 뜻은 뭐냐? 실제 핵 전하량이 아니고요. 전자가 느끼는 전하량을 우리가 유효액전하라고 불러. 그러면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량하고 실제 핵전하량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네. 자, 왜 다를 수 있냐면 안쪽 껍질 전자가 가려요. 그걸 가리움 효과 또는 가로막기 효과 이렇게 얘기해. 가리움 효과와 전자 간의 반발력으로 인하여 바깥 껍질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량은 실제보다 작아지더라 이런 얘기야.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가 하나가 돌기 때문에 전자가 가리거나 그러지 않아. 근데 리튬은 플러스가 3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지. 네. 그러면 여기 봐. 여기에 있는 전자가 핵을 가리잖아. 안에서 존재하면서. 네. 그러면서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로막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량은 작아진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럴 때 경향은 어떠냐면 자,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하량이 증가하다가
증가하다. 주기가 바뀌면 변하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자, 이런 경향만 알면은 우리가 유효액전하량을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 이게 원소 번호. 그리고 여기가 유효액전하. 자, 요 그림 그래프를 하나 그리자. 어떻게 되냐면 수소, 헬륨 이렇게 증가하다가 리튬에서 뚝 떨어지면서 감소해. 그 다음에 쭉 증가해서 네온까지 증가해. 그 다음에 다시 나트륨이 될 때 툭 감소해요. 그 다음에 다시 쭉 증가해서 아르곤까지 증가하고. 자, 요런 경향을 보이는 것이 유효액전하야. 알겠지? 그러면은 올라갈 때가 그 막힌다는 거예요. 가린다는 거예요. 아, 그게 올라갈 때가 막힌다는 게 아니라 번호가 증가하면은 계속 유효액전하가 증가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뚝 떨어지지.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껍질이 하나 늘어나거든. 네. 그러면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는 더 안쪽에 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핵을 느끼기가 어렵겠지. 네. 그리고 같은 껍질에서는 핵 전하량이 증가할수록 더 느끼는 전하량은 커지겠지. 음, 됐니? 네. 자, 요 그래프 그려놔야 돼, 하나.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자 반지름이에요. 자, 원자 반지름은 18쪽을 제외하고 우리가 사용을 해. 자, 18쪽을 제외하고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해. 그러면 감소하는 이유가 중요해, 여기서는. 자, 왜 중요하냐면 봐봐. 자, 얘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유효액전하 증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면 껍질 수는 같은데 양성자 수가 증가해요. 그러면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이 커지겠지. 자, 인력이 커지므로 그러면 양성자 핵이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쭈그러들겠지. 그래, 이게 첫 번째 요인이야. 자, 밑에 선생님이 1, 3이라고 쓴 거는 이제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거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야. 이거는 두 번째 이유가 껍질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야. 자, 두 번째 요소가 껍질 수예요. 자, 생각을 해봐. 자,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해보자. 자, 리튬은 플러스가 3개, 전자가 3개 도니까 껍질이 이렇게 2개가 필요해. 근데 나트륨은 11번이에요. 그러면 플러스가 11개, 전자가 11개 돌기 위해서 껍질이 3개 필요해. 이렇게. 네. 그러면 껍질 수가 늘어나면 어때? 크기는 더 커지겠지. 네. 그거야. 이게 바로 같은 주기와 같은 족에서 크기가 감소하고 또 증가하는 이유란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에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지. 자, 리튬부터 한번 보자. 리튬에서 쭉 요게 플루오린이야.
18쪽은 빼는 거예요. 18쪽은 이 경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나트륨이 있어. 나트륨에서 또 쭉 감소해. 이게 BR이야. BR이 아니라 CL. 그 다음에 여기에 칼륨이 있어. 칼륨에서 다시 쭉 여기에 BR.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돼. 자, 그랬을 때 얘 맨 꼭대기는 몇 조 건소냐면 1조 건소가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17조 건소가 되는 거지. 이해됐니? 네. 근데 리튬은 있지? 자, 염소보다 작고 나트륨도 염소보다 크고 나트륨도 브로민보다 크지? 네. 그러니까 껍질 수만 많다 그래서 꼭 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족에서는 껍질 수로 따지지만 족이 다르고 주기가 다르면 그렇게 따지면 안 돼. 알겠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원자 반지름까지가 나왔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경향이 뭐냐? 이제 이온 반지름을 따질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이온 반지름은 두 가지가 있어. 양이온. 자, 양이온은 수소를 제외하면 모두 금속이 양이온이 되거든. 그러면 왜 금속이 양이온이 될 때 얘는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져요. 그러면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야. 자, 여기서도 똑같은 이유야. 이거는 껍질 수. 자,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 한번 해볼까? 리튬은 플러스 3개, 전자가 이렇게 3개가 돌고 있어. 자, 이렇게 돌고 있는데 리튬 플러스가 된다고 해봐. 그러면 전자 하나 잃겠지? 네. 아, 그렇죠. 요게 이러, 요게. 네. 그러면 더 크기가 작아지죠? 네. 그래서 양이온의 경우는 크기가 원자 반지름보다 감소하는 거야. 됐니? 네. 자, 그런데 음이온은 모두 비금속이 음이온이 돼요. 얘는 원자 반지름보다 커져요. 그러면 얘도 커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자, 껍질수하고 양성자수는 같아. 네. 자, 요거는 같으나 전자수가 늘어나요. 전자가 늘어나면서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짐으로야. 자, 요게 세 번째 요인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F를 한번 그려볼까요? F. F는 9번이에요. 그러면 플러스가 9개, 전자가 9개 들기 위해서 껍질이 2개 필요하지, 이렇게. 네. 그런데 봐봐. 요 자리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온다고 해봐.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많아졌지? 네. 그러면 어때? 부풀어,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네. 그래서 음이온은 원자 반지름보다 커진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니? 네. 자, 거기에 얘가 선생님이 이제 문제 얘 3개 들어놓은 거 있지? 네. 그 3개 문제 얘를 보자. 자, 요렇게 나와 있을 거야. 다음 원자나 이온을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라 라고 해서 자, 거기에 보면은 순서대로 쓸 테니까 봐. 3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네온, 나트륨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알루미늄 3 플러스 이렇게 이온을 비교해 볼 거야. 자, 양성자 수, 양성자가 원자 핵이에요. 양성자 7, 8, 9, 10, 11, 12, 13. 근데 전자수, 자, 양성자 7개였는데 전자도 7개였어. 그런데 3개 얻었으니까 10개가 되고 얘도 10개, 전부 10개가 돼. 그러면 민서야, 10개 전자를 채우기에 필요한 껍질 수는 몇 개야? 하나요, 저. 껍질 수 하나야? 하나에 10개가 다 들어가? 10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3개요. 껍질에 2개, 2개.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러니까 2개씩이 필요하지. 민서 다 잊어버린 거야? 아니, 2개라 했는데. 그랬어? 네. 자, 그래, 껍질이 2개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봐봐. 자, 껍질수하고 전자수는 똑같으니까 얘 때문에 변하지 않겠지? 네. 그러면 양성자가 많을수록 어때? 크기는 작아지겠지? 왜냐면 핵에서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길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원인은 유효핵전화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 때문이다.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크기는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해됐어? 네.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Na Na 플러스. 자, Na Na 플러스는, 자, 양성자는 똑같아. 변함이 없어. 11개, 11개. 근데 전자는 11개, 10개고, 껍질이 11개를 채우기 위해서 3개, 2개. 그러면 봐봐. 껍질이 많을수록 크겠지?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원인은 껍질수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얘 Cl과 Cl 마이너스야. 자, 얘네들 양성자는 17, 17. 근데 전자는 17, 18. 껍질은 둘 다 3개씩이에요. 17개, 18개를 채울 때는 껍질이 3개 필요해. 그러면 봐봐. 양성자하고 껍질은 똑같은데 전자가 많으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지겠지? 네. 그래, 이거는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자, 한 장 넘겨봐. 이제 한 장 넘기면 뭐가 나와? 이온화 에너지 나오지? 네. 이온화 에너지 4번째야. 자, 다른 거 다 답 달았어? 답이요? 얘 129페이지 밑에 3개 얘. 네,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 자, 그러면 130쪽에 이온화 에너지를 볼 거예요. 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뜻은 중성 바닥 상태에 전자 배치해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자, 그럴 때, 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X라고 하는 것에 에너지를 줬더니 X 플러스가 되고 전자가 하나 떨어졌다. 그럴 때 요 2를 X의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니? 네. 자, 그런데 첫 번째 여기에서도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그냥 증가한다 하면 안 되고 대체로가 붙어요. 대체로 증가한다. 그러면 대체로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유효액전화 증가 때문이야. 즉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이 커짐으로 자 인력이 커지면 떼어내기 쉬워 어려워? 떼어내기 어려워지지. 어떤 거를요? 전자를. 아, 자 네. 원자핵에서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어. 그러면 떼어내기 어렵겠지. 네. 어려워지더란 말이야.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쪽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껍질수 증가하지? 네. 전자와 핵 간의 거리가 멀어지지? 네. 그러면 떼어내기 쉬워져, 어려워져? 쉬워요. 그렇지, 떼어내기 쉽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요 그래프 하나는 외워야 돼. 자, 선생님처럼 요 그래프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요게 수소. 이건 번호고. 네. 자, 여기는 이온화 에너지야. 그럴 때 수소, 헬륨, 그 다음에 뚝 감소해서 리튬, 베릴륨. 여기에서 봐봐. 붕소 때 감소. 붕소, 탄소, 질소, 산소에서 감소. 그 다음에 플로린, 네온 또 뚝 떨어져요.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여기도 떨어져. 알루미늄, 규소, 인, 황 또 감소했지. 염소, 아르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간단 말이야. 네. 알겠나? 네. 자, 요 그래프를 외우는 게 중요해. 그런데 요게 되게 중요해. 요게. 자, 저기에서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수능에서는 감소하는 거 가지고만 풀면 되는데 자, 네. 학교 시험에서는 저 감소하는 이유가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 빈자리에다 답도 적어보자. 네. 자, 베릴륨에서 붕소의 감소 이유. 자, 베릴륨은 4번이에요. 1S에 둘, 2S에 둘. 자, 이렇게 전자가 채워져 있고 붕소는 5번이라 1S에 둘, 2S에 둘, 2P에 하나. 자, 이렇게 채워져 있어, 전자가. P오비탈은 3개니까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겠지. 네. 자, 그러면 요 전자를 여기에서는 요거를 떼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걸 떼는 거거든. 자, 그러면 붕소가 베릴륨보다 에너지가 적게 드니까 떼어내기 더 쉽네 이런 뜻이지. 네. 그래, 왜 쉬운지를 여기에 이유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붕소의 이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베릴륨의 ES보다 높아요. 그래서 떼어내기가 더 쉬워. 자, 이거를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민서야, 자, 잘 봐.
8층에 있는 책상 하나를 10층 꼭대기에 올려다 줘라는 것과 네. 자, 5층에 있는 책상을 10층에다 올려다 줘. 어느 게 더 쉬워? 8층에 있는 거를. 그렇지. 8층에서 10층 올라가는 게 더 쉽지. 그게 네. 왜 그러냐면 높은 데서 높은 데 올라가는 건 더 쉽다는 뜻이잖아. 네. 그러니까 p 오비탈이 ES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높으니까 더 떼어내기 쉽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 다음에 질소에서 산소의 감소 이유는 달라요. 자, 질소는 7번인데 자, 1S에 둘, 2S에 둘, 2P에 셋.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야. 근데 산소는 8번이에요. 자, 얘는 1S에 둘, 2S에 둘, 2P에 넷. 자, 이렇게 채워져 있어, 여기는. 자, 그럴 때 산소에서는 누굴 떼는 거냐면 요걸 떼는 거예요, 요거. 근데 여기에서는 셋 중에 아무거나 떼면 되거든? 네. 그러면 산소가 더 떼기 쉬운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산소는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지? 네. 그러면 O의 전자는 전자 간에 반발력이 존재하겠죠? 네. 그래서 자, 질소의 전자보다 어때? 떼어내기. 쉬워요. 떼어내기 쉽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하나 더 있는 문제만 하나 해보자. 자, 요거 다 답을 써놔야 돼, 민서야. 네. 써놨어요. 다 썼어? 자, 그럼 네. 그 밑에 있는 얘 하나 더 마저 풀고 마지막으로 넘어가자. 자, 만약에 수소는 전자가 하나니까 하나 떼면 더 이상 뗄 수 없지만 헬륨부터 해서 헬륨, 리튬, 베릴륨 쭉 해서 붕소탄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에서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는 자,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면 헬륨 플러스 리튬 플러스 베릴륨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마그네슘 플러스 알루미늄 플러스에서 전자 한 개를 더 뗄 때 에너지는 어떠냐 이거와 똑같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네. 자, 왼쪽에 그림 그린 거 있지? 수소, 네. 헬륨,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그림 그린 거 있었잖아. 네. 하나씩 앞으로 당기면 돼.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헬륨,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이렇게 변해요. 이해됐냐, 민서? 만약에 이 문제를 이제는 세 번째 전자를 뗄 때 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 또 하나씩 앞으로 당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렇게 하면은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에너지 누가 제일 크고 작은지 이런 걸 구별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주기율의 마지막이야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131페이지 있지? 네. 요 그림 그렸니? 네. 131페이지만 배우면은
주기율이 모두 끝나. 그러면 2단원이 다 끝나는 거야. 자, 5번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자, 이건 뭐냐면 중성 바닥 상태 원자로부터 전자를 순서대로 차례로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럴 때 여기에서는 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족의 판단이 가능해. 자, 족의 판단이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족은 무엇으로 우리가 정했지? 그 전자 마지막 그 원자과 전자수. 네.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일 때는 1족, 2족. 3개부터 7개일 때는 13족에서 17족. 원자과 전자가 0일 때 18족이라고 그랬지? 네.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여기에서도 봐. 원자과 전자수보다 많은 전자를 뗄 때 보다 많은 전자라 그랬어요. 에너지가 급등한다. 자, 에너지가 급등한다. 이 지점을 찾으면 돼. 자, 이 에너지 급등하는 점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 자, 에너지 차이 계산하지 말고 뭐를 계산하느냐? 2n분의 2n 플러스 1. 자, 두 번째를 첫 번째로 나눠보고, 세 번째를 두 번째로 나눠보고, 이런 뜻이야. 또는 2원분의 2n 값이 급등한다라고 부르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온,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이런 뜻이에요. X 기체에 이 원을 줬더니 X 플러스가 되고 전자 하나가 떨어졌어. 그럴 때 이 원을 1차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기체에 E2를 줬더니 X2 플러스가 되고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 E2를 2차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X2 플러스에 또 에너지를 줬더니 X3 플러스가 되고 전자가 떨어져 나간다. E3를 3차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쭉 전자가 있으면 있을수록 뗄 수 있겠지. 근데 반드시 전자를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에너지는 점점점 커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 네. 자, 그러면 자, 민서야, 여기까지 해서 실제로 내용은 다 끝났는데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 거기 예 하나가 나와 있지? 네. 그 간단한 표 하나 가지고 문제 6문제의 유형이 나올 수 있어. 자, 그거를 이제 풀어줄 거야. 잘 봐. 2,3,6이 원소이다 라고 해놓고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네. 자, 원소가 A, B, C, D, E1, E2, E3, E4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그 숫자 보자. 50, 450, 900, 900. 그 다음에 1700. 그 밑에 거는 70, 140, 780, 그 다음에 1500, 그 다음 80, 160, 320, 그 다음에 1800,
그 다음 60, 500, 1000. 60, 500, 1000. 그 1900. 다음 1900 이렇게 나와있지. 네. 자 그러면 자 민서야 여기서 급등한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 급등했는지 A는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 급등이야? 그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그렇지. 여기가 급등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급등한 걸 따지냐면 450을 50으로 나누면 9배지. 네. 그런데 900을 450으로 나누면 2배지. 네.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두 번째가 급등이야. 그러면 두 번째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요. 그렇죠. 이게 급등. 세 번째는? 그 세 번째에서 네 번째. 그래. 네 번째 D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급등한 위치를 찾았으면은 잘 봐, 이제. 첫 번째. A, B의 원자가 전자수 따질 수 있겠니?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는지 봐봐. 원자가 전자수보다 많은 전자를 떼면 에너지가 급등한다 그랬지. 네. 그러면 A는 두 번째 전자는 원자가 전자가 아니라는 뜻이지. 급등했으면 원자가 전자보다 많은 전자잖아. 네. 그러면 A는 몇 개 원자가 전자나? 한 개. 급등하기 네. 전까지가 원자가 전자야. B는 그럼 네. 몇 개? 두 개? 두 개. C는? 세 개? 그래. D는? 한 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A, D의 족은 몇 쪽일까? 이런 문제가 나와. A는 몇 쪽이야? A요? 원자가 전자 하나면 1쪽. 1. 그렇지. B는? 2요. C는? 3이요. 3이 아니고 13. 13쪽. 13. 네. 그래. D는? D 1이요. 그래. 그러면 봐봐. A, D 중에 원자 번호는 누가 더 커? A, D 중에 C요. D가 더 커? 왜? A, D. 왜 그렇게? A, D 중에요? A, D는 1쪽이니까 네. 같은 쪽에서 D요. 원자 D. 번호는 누가 더 큰지 알아내야지. D요. 아니야. 여기서는 A가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아까 4번에서 배웠잖아. 이온화 에너지. 자, 같은 쪽에 이온화 에너지는 번호가 클수록 작아져요. 그러니까 그 A가 B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잖아. 네. 그러니까 A의 번호가 B보다 더 큰 거야. 그래서 그 주기율에서는 따로따로 알면 안 되고 전체를 다 통합해서 알아야 돼. 자, 그러면 AD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일까? 자, 안정한 이온으로 만든다는 말은 원자과 전자를 다 떼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A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50만 있으면 돼. 네. B는 두 개를 뗄 때 필요하니까 70하고 140을 더해야 돼요. 200. 그 다음에 C는 80, 160, 320 다 더해야 돼. 네. 480. 그리고 D는? D는 60. 60만 있으면 돼. 네. 알겠니? 네. 자, 그러면 A는 있지. 원자과 전자가 하나가 되니까 전자 하나를 잃어서 플러스 이온이 되겠지. 네. B는 2 플러스, C는 3 플러스, D는 플러스가 돼. 그러면 잘 봐. 다섯 번째.
AD의 산화물의 화학식. 자, 산화물의 화학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산소와 결합한 화학식은 뭐냐? A는 플러스고 O는 E 마이너스니까 A가 2개 필요해. A2O. 네. 자, B는 E 플러스가 되니까 1대1로 결합해. BO. C는 C2O3. D는 똑같이 D2O.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네. 자, 그러면 AD를 번호 순으로 배열해봐라. 자, 번호 순으로 배열해라 라고 할 때 잘 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는 2주기, 여기는 3주기, 2주기, 3주기 원소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1족, 2족, 13족이라 그랬는데, 자, A와 D 중에 D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는 거는 이미 알아냈지, 3번에서. 네. 근데 B가 여기 있을까, C가 여기 있을까, 아니면 B가 여기 있을까, C가 여기 있을까, 요거를 따져야 되거든. 근데 잘 봐봐. 자, 우리 아까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요런 그림을 하나 외우라 그랬죠. 네. 요런 그림을 외울 때 잘 봐. 요게 B고 이게 A야. 근데 B하고 C가 이렇게 같은 주기에 있으려면 C의 이온화 에너지는 반드시 B보다 작아야 되지. 네. 근데 C가 B보다 크지. 네. 그러면 같은 주기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C가 B보다 크려면 여기에 B가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C가 있으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B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C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렇게 위치가 고정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해봐. 이해 안 되진 않는데, 어, 좀 헷갈려요, 조금. 헷갈리니까 외워야지 또.